안녕하세요. 송혜령입니다. 오늘은 도시형 공업지역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물레동 기계금속 직접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다양한 시선을 통해서 알아보고요. 또 물레동 기계금속 직접지에 대한 잠재력과 또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만남을 위해서요, 물레동 골목골목을 걸어보니까요, 고층 아파트와 상업공간, 또 그 곁에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장들을 보면서 조금은 미묘하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일하시는 분들을 소공인이라고 부르던데요. 교수님, 소공인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예, 공인은 본인이 숙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제조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소공인이란 단어는 상시 근로자 10인 이하의 공장을 뜻합니다.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산업혁명 이후에 도시에 이제 공장들이 밀집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세기 서비스 도시가 되면서 많은 공장들이 빠졌고요. 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수동에 있는 수자타운, 그리고 이 물레동에 있는 기계금속, 골목에 남아있는 형태고요. 이렇게 도시에서 작은 규모로 공업활동에 종사하는 분들을 우리가 도시형 소공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군요. 요새는 IT 산업이나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이 제조 산업이나 제조업을 뒷받침해온 소공인들에 대해서는 조금 덜 부각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서울시에서 이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이제 사실 5% 밑으로 떨어진 지가 벌써 거의 한 10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가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항상 제조업을 같이 꼭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려면 제조업이란 건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지금 그것들은 사실 물레동이라는 데 굉장히 많이 모여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곳으로서 우리가 사실은 도시의 생산 기능 이런 걸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필요는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좀 첨언하자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우리가 아는 모든 도시들, 뭐 런던, 뉴욕도 산업 도시 시절에는 많은 공장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1세기 현재 서울이란 대도시 안에 이런 집적지가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이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물레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치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누군가는 디자인을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잖아요. 그에 더해서 이제 원자재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가치 사슬이 구현된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또 이 지역의 또 다른 장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레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장 큰 장점은 한 일주일 상관으로 굉장히 필요한 맞춤형 제품들을 빨리 제때 생산해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다른 데서 이렇게 흉내내기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 도시만에서 여기가 적응해 온, 그리고 여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란 부분들은 그렇게 다품종 소량을 빨리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생태계를 여기서 갖추고 있다. 이게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장인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강점으로 서울 소공인협회를 통해서 포스코 건설과 물레동 소공인들이 함께 진행한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경종님, 물레동 소공인들과의 인연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년도 상반기에 그 회사에서는 건설업과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물레동에서 도시재생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2020년 6월에 물레동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물레동 소공인 분들을 먼저 만나신 게 아니고요. 협회 분들을 먼저 만나셨단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는 어떤 제품을 제작을 할 때 수작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소공인 수도 어느 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경제적인 수입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는데 점차 그런 제작 방법들이 기계화되면서 소공인들이 수도 점점 줄어들고 그분들이 수입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소공인분들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이제 소공인협회와 이제 협동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걸 듣게 되었고, 그래서 함께 해결해보자라고 해서 물레동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향성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게 좋은 방향이 맞고요. 우선은 서울 안에 있는 제조 단지들, 제조 집적지의 특성들을 보면은 문제점들이 되게 비슷해요. 하나는 이제 노령화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술력이 저하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낮아지는 거죠. 근데 외부의 대기업,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그 같이 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마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기술력이 전파되면서 학습 효과가 일어나서 전반적인 가치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과거에는 포스코랑 어떤 작업을 안 했다고 하면은 지금 새로운 판매 채널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 자체, 매출 자체가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점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뭐 어려운 점이나 뭐 헤쳐나가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제조업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만 봐도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지역 외에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어서 사실은 공존이란 걸 갖다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역을 성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줘야 될 거는 옛날 방식대로 잘 해봐야지라는 부분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부에는 공감대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포스코하고의 협업도 나오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혁신이나 아니면 고도화 같은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수요가 내부적으로 생겨나서 그런 새로운 어떤 시장이나 기술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것도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만 지금 여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식의 어떤 태도 전환이라는 유연성이라는 것들이 좀 가치를 가질 때가 왔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긍정적인 측면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거든요. 자, 그럼 물레동 소공인들과 이렇게 협업을 하시면서요,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나 중점적으로 진행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물레동에서 처음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아파트 실내 커뮤니티 센터에 이제 설치되는 실내 스틸아트 제작 사업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을 하면서 사실 품질하고 납기가 제일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런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레이저 커팅, 드릴, 연마, 용접, 그리고 도색과 같은 많은 공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공정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소가 물레동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 물건을 제작을 할 때 분할 제작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과연 품질이나 완성도가 유지가 될까? 그리고 납기를 준수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들어보니까요, 포스코 건설 측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물레동만의 특별한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한 곳에서 이제 사업을 해오신 분들이라 어떤 물건을 제작 의뢰를 받았을 때 이거는 어떤 그 공정이 필요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없는 게 무엇인지 바로 확인이 돼서 다른 근처에 계신 소공인 분들께 어떤 제작 의뢰를 해야 되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겠다, 그리고 납기는 어느 정도 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계산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공인 한 분을 이제 찾아뵀지만 그분을 보니 하나의 공장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맨 처음 물레동을 방문을 했을 때 물레동에 계신 분께 질문을 한 게 물레동에서는 과연 어떤 걸 만들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분께서는 물레동에서는 못 만드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만약 소공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정말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물레동 장인 10명만 모이면 탱크도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은 아주 유명하죠. 물레동 소공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한마디로 압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패션이나 의류, 인쇄와 같이 국내 제조업은 모두 기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사업이기 때문에 소모성 부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레동 소공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존도 역시 높은데요. 만약 물레동 기계금속 골목이 사라진다면 서울시의 주요 제조업이 멈출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물레동 기계금속 골목이 사라지지 않고 존속되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소공인 자체의 노력은 제 생각에는 이런 보다 전문적인 집단과의 협업을 통해서 학습을 통한 어떤 기술의 혁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과감하게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피보팅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 사고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이 물레동 자체의 집적지로서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도시계획 차원에서
이들의 그 지역 자산화 같은 것들을 도와주는 노력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사님께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도시 안에서 어떤 제조업 직접지라는 게 앞으로 살아남으려면 결국에는 공존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뿌리 산업이란 거는 사실은 도시의 어떤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다. 이거에 대해서는 맞는데 그렇다고 예전에 하던 대로 계속 똑같이 가져가면 이게 계속 이어질 것이냐. 서울시에서 물레동이라는 것들이 어떤 식의 자리를 차지하고서 생태계에 도움을 주고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오히려 궁금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까라는 것보다 어떻게 양질의 오더를 우리가 받아올 수 있을까라는 쪽으로 약간 생각을 전환하고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필요가 물론 앞에 그런 단초가 있었지만 좀 확장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히려 기술뿐만 아니라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물레동의 미래 또 좋은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세 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려한 소비도시 서울의 이면에서 생산도시로서의 서울을 유지하며 물레동 골목골목에서 뿌리산업 생태계를 촘촘하게 떠받치고 있는 소공인들. 그들이 쌓아온 역사와 또 그들이 흘린 땀방울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레동 소공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무형의 자산임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도시형 공업지역의 소중한 유산으로서 물레동 기계금속 집접지의 정체성과 그 장인 정신이 계속해서 지키고 이어지기를 바라고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